안녕하십니까, 정성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지보수 장비와 그 다음에 세팅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초보자들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길게 여러분들이 배워보를 즐기고 화를 즐김에 있어서 갖추셔야 될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비 설명에 이어서 한 번 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비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있어요. 뭐 물론 더 좋은 것들도 있고 뭐 더 많은 장비들이 있겠죠. 장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꼭 뭐 그 모든 장비를 구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컴파운드가 있다고 해서 뭐 레이저 뭐 튜닝기라든지 아니면 뭐 보호 프레스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죠. 업자한테 맡겨도 다 작업은 해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고가기 때문에 저렴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품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네 가지 품목인데, 일단 플래처는 네 요거예요. 뭐 이렇게 집게가 있고 이 집게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살을 쏟아보면 깃 같은 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각도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래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깃을 붙일 수 있는 장비고요. 깃은 소모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특히 배워보는 천연깃을 쓰죠. 천연깃이 닳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서 삭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어디에 부닥치거나 그렇게 날만 한쪽 깃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런 플래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깃을 붙이는데 상당히 용이를 합니다. 그리고 T게이지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양궁에서 쓰는 T게이지고, 요거는 홈스퀘어라 그래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건 뭐 옛날부터 오래 쓰던 거고, 요거는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온 거고. 요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활을 가지고 브레스 하이트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활의 화살이 수평 높이가 어느 정도냐를 볼 때 이용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 요걸 껴서 자기 레스트 높이에다가 딱 놓게 되면 화살의 수평 높이 지점이 보이겠죠. 그리고 브레스 하이트, 여기다 보면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얘는 좀 보이나요? 보시면 이렇게 눈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안쪽에다 대고, 보통 브레스 하이트는 다음 편에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브레스 하이트를 여기다 해서 여기다 대게 되면은 눈금의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표시를 보고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브레스 하이트 길이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T게이지의 용도고,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스 하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활을 즐김에 있어서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뭐 T게이지는 반드시 구비해야 될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 뭐 아시다시피 플래칭을 하거나 뭐 할 때 이게 뭐 깃이 그냥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접착제를 써야 되는데, 접착제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뭐 보스터프나 아니면은 뭐 골드팁에서 나온 팁그립, 네, 팁그립 뭐 이런 용도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액체인데 액체치고는 상당히 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붙이실 때 인서트 삽입이나 뭐 이런 걸 하실 때 많이 용이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쓰는, 아시죠? 순간 접착제, 록타이트, 뭐 401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본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 너무 좀 액체 성질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굳는 시간도 상당히 길고, 요거랑 비슷한데 얘는 좀 더 빨리 마르고요. 얘는 조금 느립니다. 느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빨리빨리 붙여야 될 때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붙일 때는 내가 혹시나 잘못됐을 때 다시 떼고 다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다른 품목들의 접착제를 얘기하자면, 뭐 요거는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록타이트 같은 순간 접착제예요. 순간 접착제인데 보면은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브러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밀하게 본드를 칠할 때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이것도 록타이트에 비해서는 굳는 시간이 아주 조금 늦게 굳어버리고요. 뭐 이것도 나름 이용하기 편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치약같이 생겼죠. 이것도 일반 시중에 파는 겔본드예요.
겔 타입이죠. 쉽게 말하면 치약처럼 나와요, 액체가. 그러니까 완전 액체 타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간 물성이 좀 있는 것도 아닌 완전히 겔 타입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치약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플래칭을 하실 때 보통 화살이 이렇게 생겼죠, 단면을 봤을 때. 근데 우리의 저기 천연깃은 보시면 안에 이렇게 심이 있고요, 단백질로 된 심이 있고 그 다음에 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붙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붙고 깃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원이잖아요. 크게 확대하면 타원형 이렇게 원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 공간이 떠요. 치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누르면 나머지 남는 부분으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요 겔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요런 부분을 메꿔주더라고요. 뭐 일명 공사용으로 나라시라고 하죠. 끝에만 처리만 잘해주면 완벽하게 접착이 되고 뭐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겔 타입을 천연기세는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제들은 총 뭐 각 타입별로 뭐 시중에서 파는 코트터프나 뭐 팁그립이나 그 다음에 401 록타이트, 그 다음에 브러쉬 타입의 본드, 그 다음에 겔 타입의 본드,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의에 맞춰서 접착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옵션으로 요새 최근에 많이 좀 유행을 하는 건데 바로 모닝사에서 나온 플래칭 테이프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테이프예요. 양면 테이프. 근데 이제 좀 더 써보니까 확실히 다른 거보다는,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다른 거보다는 접착성이 강해요. 그리고 붙이고 잘라고 하기 때문에 본드가 막 손에 묻거나 이럴 불편함은 없고, 그 다음에 헬리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로 해도 좋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는 시간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은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테이프 타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총 5개의 접착 스타일이 있어요. 요것도 충분히 쓸만하고, 그 다음에 접착력은 얘는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엄청 뜨거운 곳에 놓게 되면 본드는 움직이죠. 테이프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경우나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은 곳에 가면은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엄청나게 고열,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 검은색 차 안에서 넣어놓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빙사하고 툴. 지금 제가 툴 안에다 이 서빙사를 꽂았는데, 서빙사예요.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활주를 만들 때 이 팁 서빙을 하거나 요 가운데 센터 서빙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밑에도 그렇고 아니면 뭐 노킹 포인트를 하거나, 그리고 할 때 가장 많이 써요. 이 서빙은 왜 감아주냐면, 뭐 아시다시피 리커브라든지 뭐든지 간에 쓸린단 말이에요. 스트링이 쓸려요. 쓸리면 손에 의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겠죠. 많이 쏘면. 아무리 자기가 부드럽게 둔다 그래도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위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팁 부분에도 계속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죠. 이 부분이 움직이고 마찰들이 계속 발생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한 서빙의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서빙사는 반드시 이것도 갖춰야 될 품목이긴 해요. 근데 보통 요거 하나 사면 얼마 안 하거든요. 거의 뭐 저도 한 2년째 쓰고 있어요. 최근에 바꿨는데 2년 쓰다가 누구 빌려주고 누구 쓰고 해도 뭐 친척, 아빠, 뭐 동생, 뭐 형님 다 빌려줘도 그러고도 남으니까 이런 것들은 큰 가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서빙 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 서빙 요 부분만 요것만 샀을 경우에 손으로 감으려면 매드 묶어갖고 돌려서 똑같은 힘으로 계속 돌려야 되는데, 요거는 그걸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빙이 돼 있으면 요게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일정한 장력으로 똑같이 감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빙을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빙 툴 같은 경우도 뭐 만원 돈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갖추시면은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유지보수 장비 중에 지금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5번째 스트링 왁스. 뭐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립스틱처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도 보면 밀초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양봉하다 보면 벌집 이렇게 막 녹여온가 이렇게 뭐 갈아가 끓여가지고 그걸 붙이면은 양초 형태가 되죠. 뭐 한간에는 옛날에 양초로도 썼다고 해요. 옛날 양초 같은 경우는 화학 성분이 아니라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능이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건데 한 10,000원이면은 충분히 써요. 뭐 아시다시피 활을 쏘면 요 밑부분이나 암가드에 닿는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잘질그리하게 보풀레기도 일어나고 마찰에 의해서 아니면은 건조돼 가지고 좀 마르기도 해요. 스트링이 마른다는 거는 곧 그 다음부터는 손상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링 왁스를 발라주고 유지보수 해줄 때 활 다 쏘시고 나서 집에 심심할 때 이렇게 스트링 왁스 발라주고, 뭐 천이나 아니면 마찰열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 비닐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와 가죽도 되고 가지고 계속 문지르면 마찰열이 생기니까 이 양초가 아시다시피 열을 받으면 녹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서 뭐 약간 끈덕끈덕해지면서 이게 좀 더 촉촉해진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스트링이 많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트링 왁스도 구비해야 될 품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죠? 보스케일, 뭐 파운드 측정을 하거나 여러가지 용도에서 사용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어보우는 드로우랭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땡기는 거리가 곧 자기의 드로우랭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드로우랭스 몇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드로우랭스 변해.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 따라서 드로우랭스 바꿔서 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그러니까 드로우랭스는 둘째치고 내가 진짜 당기는 거리에 실제 파운드가 몇 파운드냐라는 걸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당기면 자기 이 노크가 어느 지점에 닿는지는 아시겠죠? 쭉 당기면 맥시멈치의 수치가 나옵니다. 아니면 요거 말고 뭐 요새는 전자 스케일도 나와요. 저 스케일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전자 스케일도 나옵니다. 이런 건 스프링 텐션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스프링 텐션은 쓰기 편하고 유지보수가 편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되면 스프링도 텐션이 늘어나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매번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뭐 땡기면 맥시멈 뭐 키로 단위로도 나오고 뭐 파운드 단위로도 나오고, 뭐 0점만 잡아놓고 땡기기만 하면 충분히 측정이 되니까 둘 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제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근데 얘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한 품목도 있고 뭐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주위에 같이 쏘시는 분들 있으면 2명이서 돈을 모아서 사시든지, 아니면 뭐 여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구매하시면, 아 내가 지금 몇 파운드 쓰고 있지? 내가 드로우랭스 몇 인치일 때 몇 파운드지? 라는 걸 측정하실 때 상당히 좋고요. 네,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면 이런 장비들을 구비를 하시게 되면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하거나 활에 대한 특성을 알거나 어떤 내 장비에 대한 뭐 여러가지 정보들을 깨우칠 때 상당히 필요한 품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시면 좋은, 그리고 뭐 권장하고 싶은 그런 장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장비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뭐 이론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활 쏘기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슈팅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들, 그리고 뭐 여러가지 특성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론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활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물론 막 쏴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잡든 뭐 어디로 잡든 발로 쏘든 손으로 쏘든 쏴도 되는데, 이런 이론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기억 니은도 모르고선
ABCD를 알 수는 없고 또한 가나다라 아니 어떤 문법을 알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그 다음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론을 알아야 자기가 잘못된 자세나 어떤 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요. 그냥 뭐 대충 써서 뭐 타기단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대로 쏘고 몸에 상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활을 배우고 싶으시면 확실한 이론과 어느 정도 정립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